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원숙해지고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노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행동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고집과 경직된 사고방식.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과 신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되어봐라라는 말을 자주 하거나 젊은 세대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세대 간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손자가 추천하는 새로운 스마트폰 사용법을 거부하고 기존의 불편한 방식만 고수하는 경우, 자녀가 제안하는 새로운 식단이나 운동 방법을 무조건 옛날 방식이 더 좋다며 거부하는 태도, 디지털 기기 사용을 배우기를 거부하여 현대 생활의 편의성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젊은 세대의 문화나 트렌드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비판하는 모습. 이러한 경직된 사고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과도한 간섭과 통제. 자녀나 손주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가족 관계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의 생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심각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한 자녀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여 집안일을 점검하고 간섭하는 행동. 손주 양육 방식에 대해 며느리나 사위와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성인 자녀의 직장 생활이나 결혼 생활에 대해 끊임없이 조언하고 지적하는 태도. 자녀 부부의 여행이나 여가 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동. 손주들의 교육 방식에 대해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인의 방식을 고집하는 경우. 이러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두기와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부적절한 경제적 행동.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인색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분한 연금이 있음에도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는 행동. 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불필요한 물건을 모으는 습관. 자녀들 간의 차등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 정당한 생활비 지출을 하지 않고 과도하게 절약하여 건강을 해치는 상황. 유산 문제를 이용해 자녀들을 통제하려는 행동. 합리적인 경제 계획과 균형 잡힌 소비가 필요합니다. 4. 건강관리 소홀.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지만 이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행동.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민간요법에만 의존하는 경우.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TV 시청만 하며 시간을 보내는 습관.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영양 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식습관.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지속하는 행위. 전문의의 상담 없이 건강기능식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모습.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과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면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취미 모임이나 친목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집에만 머무는 행동.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 참여를 거부하는 태도, 이웃들과의 교류를 피하고 외출을 꺼리는 생활, 가족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으려는 모습.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6. 부정적인 감정 표출.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져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당이나 마트에서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행동, 버스나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에게 자리를 양보받지 못했다고 큰 소리를 내는 경우, 가족들에게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태도, 병원이나 관공서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행동, 이웃과의 사소한 갈등을 크게 확대하는 모습.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과거 회상에만 매몰됨. 현재를 살지 않고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에만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대화를 과거 이야기로 시작하고 끝내는 습관. 현재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태도.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행동. 자녀들에게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을 자주 상기시키는 행위. 현재의 즐거움을 놓치고 과거의 향수에만 빠져 있는 모습. 현재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8. 지나친 비교와 경쟁.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경쟁하는 마음가짐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들의 직장이나 수입을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는 행동, 손주들의 학업 성적이나 특기를 또래와 지나치게 비교하는 태도, 이웃이나 친구들의 경제적 상황과 자신을 비교하여 우울해하는 모습, 다른 사람의 자녀 자랑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행동,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자녀 자랑을 경쟁적으로 하는 습관, 각자의 삶의 방식과 속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9. 신체 변화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나이가 들면서 오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를 부정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무리한 활동을 하는 경우, 청력이 떨어졌음에도 보청기 사용을 거부하는 행동, 시력 저하를 방치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경우, 관절 통증을 무시하고 적절한 치료를 미루는 태도,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을 거부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 적절한 의료적 도움을 받고 건강한 노화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노년의 모습. 위에서 언급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 1. 배움의 자세 유지하기. 스마트폰 활용법 배우기. 새로운 취미 개발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하기. 젊은 세대의 문화 이해하기. 2. 가족과 건강한 거리두기. 자녀의 의사결정 존중하기. 필요할 때만 적절한 조언하기. 손주 양육에 대한 개입 줄이기. 독립적인 생활 유지하기. 3. 합리적인 경제생활. 적절한 노후 자금 관리. 균형 잡힌 소비생활. 자녀들에 대한 공평한 대우. 계획적인 의료비 지출. 4. 규칙적인 건강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 처방약 정확히 복용하기. 규칙적인 운동 실천하기. 균형 잡힌 식사하기.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
지역사회 활동 참여하기, 봉사활동 실천하기, 친목 모임 유지하기, 새로운 관계 만들기.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를 먹었다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피해야 할 행동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두기와 존중하는 자세가, 사회적으로는 열린 마음과 배움의 자세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건강관리와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우리는 더욱 존경받는 노년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 듦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이러한 변화들을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이어가는 시기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